내가 한번 따져봤어. 아시아 국가들 중에 누가 러시아 UN 인권이사회 탈퇴를 찬성했는지 3국가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얀마.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모여있던 기차역에 폭격을 가했죠. 게다가 지금 부차에서도 학살해가지고 욕 뒤져라 먹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너무나 지금 상황이 좀 더 동정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생겼어요. 러시아한테는 더욱더 부담이, 전 세계적 여론이 더 부담이 생긴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러시아가 UN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됩니다. 193개국 중에 93개국이 퇴출에 찬성을 해서 러시아가 이제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UN 인권이사회에서 탈퇴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솔직히 미리 좀 말씀드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UN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능하다. 껍데기뿐이다. 국제법 뭐 하려고 있냐? 지키지도 않는데. 이런 이미지 있지 않아요? 국제정치학계에선 그런 얘기 진짜 많거든요. UN이 어쩌다가 생겼죠? 이 유럽이라는 지역은요. 고대 중세 근대 내내 중국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 들어서 뭐가 생기죠? 적십자. 1800년대 중후반에 생깁니다. 적십자가. 이런 국제기구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자, 터지자마자 이 양반이 나와요.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나옵니다. 이 양반이요. 1차 세계대전 때 이런 엄청난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런 게 안 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요.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1920년부터 1946년까지 있었어요. 미국의 우드로 윌슨 주도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 상원에서 비준이 거부됩니다. 미국이 만들자고 했고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진 이 리그 오브 네이션스가 미국이 가입을 안 합니다. 미국이 없었다 해도 가입한 국가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1930년대부터 이 리그 오브 네이션이 있으나 마나하다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왜?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국제사회 평화와 이런 걸 위해서 리그 오브 네이션에 당시 일본도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국제연맹 안에서 그래서 일본 쟤네들 만주에서 철수해야 된다고 결의를 하긴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나 탈퇴함. 그냥 잃어버려. 그리고 탈퇴해요. 그 이후에는 이탈리아랑 에티오피아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국제연맹이 무솔리니한테 얘기를 해. 무솔리니야? 형이야, 국제연맹. 너 가입했잖아, 이 새끼야. 너 에티오피아 땅 어느 정도 요 정도 그 먹게끔 우리가 다 오케이 할 테니까 요 정도 먹고 군대 빼자. 그랬는데 무솔리니가 꺼져 이 새끼들아 하고 다 먹어 이탈리아가.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는 이 국제연맹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도 저 국제연맹 탈퇴. 여기 국제연맹에 미국도 가입을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 재무장 군사력 증강을 제한한다. 다 같이 재무장과 군비 증강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요런 기구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싫어했던 거예요 저거를.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애들은 뒤져라 군사력 올리면서 난리치고 국제연맹이란 기구가 왜 쓸모가 없었냐면은 국제연맹을 가입 안 한 국가가 재무장 계속하고 계속 늘리면은 그러면 뭐 하려고 쟤네만 군축을 해요.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국가는 그래도 저 국제연맹에서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얘 설치고 댕기고서는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 진짜 필요 없다 저거. 진짜 개쓰잘데기 없다 저거. 리그 오브 네이션인지 뭔지. 지금 말은 1920부터 1946이라고 돼 있죠. 이거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초패권 개쌉 울트라 캡션 국가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야.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질서는 대영 제국이랑 프랑스 식민 제국이 쥐락펴락하고 있었거든요. 이 둘이서 이제 전 세계를 설쳐가면서 둘이서 해먹고 있었단 말이야 원래.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리그 오브 네이션에요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어디죠? 오스만 제국 독일이죠? 그 두 국가가 가입을 못해요. 1차 세계대전에서 지네들은 우리 다같이 얘네들은 짓밟으면서 허리조차도 못 피게 만들면서 우리들끼리 이제 군비 축소하면서 살아가자. 좀 요런 느낌이야 이게. 이미 군비가 충분히 있었던 대영제국 프랑스만 좋은 거야 저거. 가장 큰 오판이 뭐였냐면요.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소련의 가입이 거부됩니다. 저런 국제기구는요. 내가 저 나라가 싫든 좋든 간에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걔네만 안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다 같이 군대 재무장을 이제 하지 말자고 해서. 근데 소련이 가입이 안 돼 있네? 니네 감축하든가 말든가 해. 나는 감축 안 함.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저걸 만든 거예요 도대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런 데 들어오게끔 어떻게든 더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필요해요. 다
다 같이 하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이 만들자고 하더니 미국 상원에서 그걸 반대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가입을 못하고, 소련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 독일이나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라서 가입 못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저게 만장일치제였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데 저걸 만장일치 제도로 하면 뭐 하려고 있어 저게. 다수결도 아니고 내 맘에 안 들면 그리고 탈퇴하면 그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기구가 실제로 현실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그랬으면 아마 함부로 탈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있으나 마나 했던 어떤 제도적 결함, 구조적 결함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안 해? 나 탈퇴함 이러고 탈퇴하는 국가들도 많았던 것이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941년 8월 루즈벨트랑 처칠이 만나요. 이미 이쯤 되면요 프랑스의 3분의 2가 지구에서 사라졌어요. 나치 독일 다 처먹어가지고. 미국이랑 영국이 이제 만났어. 2차 세계대전이 지금 터져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놓자. 동시에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런 애들 조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미리 정해놓자. 이런 걸 하려고 이제 둘이 만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뭐였죠? 추축국이었죠? 나머지 뭐였어? 연합국이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얘네는 추축국인데 왜 얘는 연합국이야? 곧 국제 왕따가 될 쟤네들은 추축국이고 우리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연합을 맺고 있는 연합국이다. 이렇게 하려고 연합군이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이 연합군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국가들의 연합 같은 기구까지 만들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UN이 만들어집니다. 1942년부터 UN 국제연합이라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는 거를 만들자고 막 서명을 막 돌려요. 미리 굉장히 많은 국가가 이 UN을 만들자는 거에 동의를 하고 다 같이 이제 연합군으로서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 UN의 시작은 앞으로 이 2차 세계대전 추축국이었던 쟤네들 뻘짓거리 못하게 아예 발로 밟아놓고 이러자는 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미리 UN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죠.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1942년부터 계속 얘기하던 게 있습니다. For policemen. 이거 뭔지 아시는 분? 4명의 경찰. 솔직히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조지려면 걔네 셋을 빼고 나머지 국가들 중에 4개의 강대국들이 진두지휘하고 3개의 경찰 역할을 해야 된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4개의 경찰 국가가 있어야 된다. 어디겠어요? 미국, 소련, 영국, 차이나였습니다. 1942년에 이 얘기를 했다 그랬어. 그럼 1942년의 차이나는 어떤 차이나예요? 장제스였겠죠? 마오쩌둥이 아니라. 프랑스는 당시에 나치 독일한테 나라까지 다 먹혀가지고 좀 에바였고, 지금 2차 세계대전도 안 끝났던 1942년 시점이면은 이 4개의 국가만 사실상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4개의 국가가 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권력을 어떻게 나눠 처먹을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구상을 하고 자기들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쥐고 있기 위해서. 딱 봐도 나 혼자 권력 줄 거야 하면은 이 셋이 난리쳐. 우리 둘만 가질 거야 하면 나머지 둘이 난리쳐. 셋이 한다고 하면은 얘도 난리쳐. 그럴 바엔 그냥 우리 넷이 우리 넷이서 공동으로 이제 권력을 좀 가지고 있자. 요런 걸 이제 구상을 이미 1942년부터 했다는 거죠. 자,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1944년부터는 프랑스도 낍니다. 그게 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에요. 안전보장이사회 많이 보셨죠? 안보리라고 해. 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실제로 탄생한 건 1945년인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한 국가를 더 끼자고 얘기해. 브라질. 미국이 브라질도 끼자고 얘기를 해요. 이때 소련과 영국이 뒤져라 반대합니다. 브라질이 남미에 있던 초강대국이었어요. 지역 강대국. 지금 남미에서 면적 가장 넓고 인구 가장 많고 경제력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야? 브라질이야. 지금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예요. 인구가 2억이 넘어. 남미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이 브라질이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어. 대륙별로는 한 국가씩 들어가는 게 맞고 북미에선 미국, 남미에서는 브라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남미에서 브라질이랑 지가 친하잖아. 얘네 4명이 반대하는데 나 혼자 지랄해. 뭐 그런 게 생겼어. 나 혼자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생겼어. 근데 얘네 넷이 반대. 그건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둘이 이거 하고 싶어. 그리고 넷이 반대. 이 모양이 좀 많이 다르거든. 브라질이 그리고 1822년에 처음 독립했을 때 전 세계에서 브라질의 독립을 가장 먼저 최초로 인정해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랑 싸우던 연합군이 있었을 거 아니야. 미국에게 군사 지원을 해준 남미의 유일한 국가가 브라질이었어. 아무튼 뭐 그래서 브라질을 넣자고 한 건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못 들어갔어요. 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정해졌네요. 미소, 영프, 중국.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겠지. 도대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목적이 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그럼 유엔 전체가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이행 안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개 난리를 치고 제재를 처하고 별짓을 다 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를 결정해서 경제 제재를. 그럼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근데 만약에 안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도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거에 모든 국가가 이제 동의를 했어. 합의를 했어. 상임이사국들도 만장일치를 했어. 근데 만약에 중국이 북한이랑 수출 수입을 계속 해줬어. 뒷구녕에서 몰래. 그럼 그 국가까지도 조지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제2의 조치인 거지. 세컨더리 보이콧도 봐가면서 해요. 특히 강대국이 하면은 저거 하면 진짜로 좀 미국도 피곤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봐가면서 해요 이것도. 미국 같은 강대국 입장에서 얘네는 뭐 조져도 태도 안 나겠다 그러면은 이제 조져요. 뭐 중국이야 예를 들어. 그건 티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런 거 좀 함부로 안 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금 5개 국가가 있다 그랬어.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돼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만장일치가 돼야 돼가지고 좀 피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결정한 사안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통과가 돼요. 북한 제재에 대해서도 러시아, 중국도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동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북한이 핵 동결을 하지 않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뭐 만들고 있고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뻔한데 러시아랑 중국이 그거를 알면서도 두둔한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명분이 없으면은 오케이를 해줘요. 러시아랑 중국도. 어찌됐든 유엔이란 기구가 탄생했어요. 근데 유엔이 탄생하고 나서 유엔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 처리된 것들 이런 걸 보면 수많은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 유엔이 무언가를 획기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거든. 자, 유엔 헌장입니다. 유엔 헌장 제1조 2조를 말씀드릴게요. 길어요. 근데 좀 짧게 말하면 대충 이런 거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제거하고 이런 거를 집단적으로 조치하고 근데 평화적 수단과 정의와 국제법 원칙으로 실현하자. 이미 여기서 다 드러났어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얘기야. 유엔에서 정한 그 국제법이라는 게 수많은 국가가 집단적으로 지지를 해주거나 꽤 많은 국가가 개 난리를 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유엔이라는 기구의 한계에 대해서 빨리 이제 변화해야 된다. 이 유엔이. 수십 년간 얘기해왔어. 수십 년간. 예컨대 지금 북한 경제 제재하는 거 있죠. 그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도 이번 알아보니까 이런 급박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런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 매우 이례적인 게 있어요 이게. 예컨대 2016년에 북한에 대한 광물 수출, 석탄 수출 제재가 있었어. 이거 통과시켜놓고도 웃겼던 게 뭐냐면 북한이 석탄 수출하던 게 중국에 대해 수출하는 양이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중국이 석탄을 어딘가에서 수입을 해올 거 아니에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북한이에요. 솔직히 북한이 중국에 지금 몰래 아직도 팔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뽀록도 났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아니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냈는데 뭐 제재를 해야 되는 거냐 중국도. 근데 유엔이 볼 때는 그다지 급박한 게 아닌 거야. 이런 느낌? 북한을 제재하기로 결정을 했어도 유엔에서 중국이 북한 물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는 건 잘못됐긴 한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쟤네 저런다고 그것 때문에 또 모여야 돼?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저런 거 말고도 바쁜 일이 많아요. 저거 말고도 급박한 게 너무나 많아. 나라가 몇 갠데 지금 전 세계에. 자, 2021년 1월 중국이 이런 법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제재, 중국에 대한 제재 이런 걸 할 때 특정 기업이 여기다 수출하는 거를 제재한다. 그럼 그걸 잠깐 동안 안 해야 돼요 실제로. 만약에 그거 계속 하잖아 하면은 미국이 그 기업과 관련된 다른 것까지 또 제재해요. 근데 중국이 대놓고 얘기해. 자기들 기업한테.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홍콩을 포함한 모든 중국 기업은 따르지 마라. 걔네가 그러든 말든 간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유엔 국가들이 이제 중국을 다 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저런 법까지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유엔이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유엔의 제재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안 따르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다 중국이. 그치 유엔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 왜? 자기들 기업들도 중국이랑 엮여 있거든. 자기들도 손해거든. 지금처럼 자유시장 경제 체제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 체제 안에서는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것도 각 국가가 다 계산기를 굴린 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독일 같은 국가, 프랑스 같은 국가가 우리는 러시아 졸라 잘못한 것 같아서 석탄 우리도 안 받겠다 그 말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뒤에서 지금 천연가스는 다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한테 손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엔이란 기구가 참 애매한 기구예요. 특정 강대국이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다양한 나라들하고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 이럴 경우에 유엔 제재 같은 게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유엔도 산하 기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니세프, 월드뱅크 다 이거 유엔 산하거든요. 그 중에는 유엔 인권이사회도 있겠죠. 자, 러시아가 퇴출된 유엔 인권이사회. 근데요, 그거 아세요? 여기 지금 싱가포르랑 터키랑 뉴질랜드는 가입도 안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솔직히 그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기구가 아니란 얘기야. 좀 보여주기, 좀 상징적인. 이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인권이사회랑 관련된 건데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부족해지고 있다. 2008년, 2009년에. 그래서 2010년에 프랑크 라리라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상황을 조사하러 들어왔었어요. 이때 국정원이 이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단들 감시하던 게 또 뽀록이 났어. 그래서 이 양반이 막 한국 외교부에다가 왜 국정원이 날 따라다니냐고 막 따졌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유엔이란 기구에 대해서 큰 기구죠. 유명한 기구고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지금 유엔이란 국제기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초국가적 권한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든 지든 간에 유엔보단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국가들의 주권이. 유엔이 초국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국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가 없단 말이야. 최근에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들이 나와요. 러시아가 인권위원회에 나간 거는 뭐 솔직히 별일 아니니까 신경 덜 써도 될 것 같은데 러시아라의 유엔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건 불가능합니다. 유엔에서 특정 국가를 탈퇴시키고 쳐내려면요. 물론 표결도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도 동의를 해야 돼요. 만장일치로. 그럼 러시아 지들이 내보내지는 거를 러시아도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뭔 소리야 그게? 되겠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러시아 중국 싫어가지고 쟤네 둘 다 쳐냈어 유엔에서. 얘네 이제 유엔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네 둘이 붙어요. 얘네 둘이 붙어가지고 얘네 둘이 뭘 만들겠지. 그리고 반미, 반서방, 반서유럽, 유럽이랑 미국 같은 국가 싫어하는 나라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뭘 만들겠대. 뭐 하려고 그런 일을 만듭니까? 그런 일을 만들어서 좋을 게 전혀 없죠. 전 세계에 지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 역사상 유례 없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사이더라도 전쟁이 있었다? 무슨 소리냐 무슨 평화가 왔냐. 1945년 이전에 있었던 역사의 전쟁 횟수는요. 1945년부터 현재 2022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 횟수랑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또다시 미국과 이제 중국과 소련이 붙어가지고 냉전이 일어난다? 그것만큼 피곤한 거 없어요 진짜로. 미국 위주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유엔에 틀어박혀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무슨 러시아를 진짜 유엔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온다? 그건 미국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 사이에서 준영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 이런 입장에서는 새우등 져 터지고 찢어질 일이에요 진짜.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유엔까지 나가게 됐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끼리의 기구를 따로 만든다.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엄청난 혼란스러운 시대가 찾아올 거예요. 미국이 과거에 소련이란 국가를 국제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뭘 했죠? 대탕트. 미국과 중국의 화해 모드를 했단 말이에요. 마오쩌둥하고 닉슨 대통령이 만났잖아. 중국이란 나라가 소련이랑 붙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이라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이랑 관계를 개선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서 대만이 쫓겨나죠. 유엔에서 대만이 쫓겨나고 이제 중국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얻을 게 또 있는 거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제스의 대만, 당시 중화민국이란 국가가 유엔에서 기어나오게 하고 자기들이 전 세계 외교 무대인 유엔 같은 데 등판하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 좋아지는 거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강대국 한계가 또 등판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이제 누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겁니까? 미국 소련 때는 미국이 중국이라는 국가를 이용했기 때문에 소련을 압박하는 게 큰 위력으로 발휘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이용할 수 있냐고.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둘이 힘을 합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요 근래 그 국제정치학자들도 미국이 러시아랑 오히려 관계 개선을 하고 러시아가 특정 국가들을 괴롭히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두고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해서 중국을 함께 고립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외교 전략으로 이제 좀 제시하는 학자들도 좀 종종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현재 바이든 정부는 그걸 채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꼬라지 보면 그죠? 이번에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거를 통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엔 총회
최종의 결의안이에요. 러시아를 퇴출시킨다는 193개국 중에 93개국이 찬성했다는 거야. 불참국은 18개야 지금. 그럼 찬성 93이고 반대가 24고 기권이 58이야. 반대랑 기권만 합해도 지금 82개예요. 대놓고 반대한 국가들은 이런 국가들이 있고 지금 여기 찬성한 국가들 수두룩하게 있죠. 수두룩하게 지금. 내가 한번 따져봤어. 아시아 국가들 중에 누가 러시아 UN 인권이사회 탈퇴를 찬성했는지 3국가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얀마. 아시아에서 이 3국가밖에 없어요. 찬성표 던진 나라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미얀마도 빼야 돼요. 지금 미얀마 군부 정권 알죠? 미얀마 군부 정권이 러시아를 지지하거든요. 근데 왜 미얀마가 러시아 UN 인권이사회 퇴출을 찬성했느냐? 내가 알아보니까 미얀마 UN 대사가 미얀마 군부 정권이 꽂은 사람이 아니에요. 입이 안 맞아 지금. 미얀마 UN 대사는 지금 미얀마의 군부 정권을 지지를 안 하는 사람이야 지금. 따로 노는 거야 지금. 그래서 퇴출을 결정한 거예요. 그럼 빼야 돼 미얀마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에서 러시아의 UN 인권이사회 퇴출을 찬성한 국가는 2국가밖에 없는 거야 지금. 한국, 일본밖에. 뭐야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동남아 국가들 더 나아가서 남아시아에 있는 친미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인도까지 포함해서 러시아랑 굳이 척질려고 하는 국가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 언론에서 지금 무려 93개국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반대는 24표밖에 안 됐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193개국 중에 93국이 찬성했다는 거는 나머지 100개 국가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나 불참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러시아를 뭐 저기서 퇴출시키는 걸 뭐 원하고 이건 과장이라는 거예요. 과장 지금. 왜곡이야 왜곡. 간다요가 이번에 이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인권이사회에서 탈퇴된 건 맞는데 마치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러시아 쌩까 버리고 꺼져 이 새끼야 너 필요 없어 이 새끼 이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은 많이 찬성을 했죠 당연히. 뭐 한국, 일본 포함해가지고. 아닌 국가들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걸 우린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윤리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죠? 너무나 안타까워.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터질 수 있거든요. 국제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이 소시오패스처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냥 감정적으로만 다 할 거냐 이 말이야 지금. 이번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러시아랑 그렇게 악감정이 많이 쌓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러시아랑 무역 같은 것도 다 끊어버리고 그런 상태도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도 바이든이 지금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러시아랑 무역하는 것까지 어떻게 다 끊어버리겠냐.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다행이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떼고 나라 망해. 앞으로 100번의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랑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게 터질 때마다 감정만 앞세워서 정하잖아요. 나라 꼴 망합니다 진짜로. 어찌되었든 러시아가 이번에 UN 인권위원회에서 퇴출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게다가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애매했거든요 사실은. 2010년 초중반 논문들만 봐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뭐 가까워지곤 있으나 제한적으로 뭐 계속해서 좀 요 정도 선으로 좀 계속해서 뭐 발전할 것 같아. 뭐 요 정도지 뭐 경제도 협력하고 그냥 그 정도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얘네 둘이서 진짜 무슨 안보동맹 기구 같은 것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고 있다 요즘. 미국도 아마 머리가 깨질 거예요. 의도치 않게 러시아도 따로 견제하고 중국도 따로 견제하려고 했는데 중러가 둘 다 이제 더 빠르게 가까워진다면은 미국 입장에선 상당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건 한반도에도 좋은 게 없어요. 앞으로 진짜 간다요도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미국이 진짜 도대체 뭘 계산하고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인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건가? 미국이 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외교 정책을 수행해 나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